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과일나무도 추운 겨울에는 겨울잠과 비슷한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평년보다 따뜻한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서 나무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일찍 겨울잠에서 깬 나무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건데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잠에서 깬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과일나무의 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과수가 겨울잠에서 일찍 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과수는 이후 찾아온 한파에 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포도와 복숭아 등 겨울잠을 자는 과수의 경우 날씨 변화에 대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과수가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는 1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평년의 1월 30일경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겁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2달간 평균 기온은 7.1도로 평년 기온인 6.4도에 비하면 0.7도 높습니다. 과수가 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땅에 접하는 밑동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보온자재는 볏짚과 다겹 부직포, 보온패드 등이 효과적입니다. 보온패드는 두께가 10mm 이상인 방수천 소재가 좋습니다. 나무 원 줄기에 하얀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신문지 등으로 감싸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추위에 약해 지난해 여름 잦은 비로 잎이 일찍 진 나무나 저장 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과일나무는 겨울잠을 자는 휴면기, 눈이 트는 발아기 등 생육 단계에 따라 추위에 견디는 힘이 다르므로 잠에서 깬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는 나무의 치명적이므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복숭아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와 달라 추위에 약하므로 지난해 7월, 8월 잦은 비로 인해서 일찍 나뭇잎이 진 경우 저장 양분이 부족한 나무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온 피해를 입어 나무 껍질이 터졌을 때는 확인 즉시 노끈 등으로 나무를 묶어두면 나무가 건조해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나무는 열매 맺는 양을 기존보다 줄이고 나무에 투입하는 질소질 비료도 기존보다 30%에서 50%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봄철 물 관리 등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무 세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N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요 성수품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농협과 대형마트 등 민간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선물 세트를 마련하고 할인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기업계와 협력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23일까지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 세트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일은 중소가로 이뤄진 한손 과일 알뜰 선물 세트 공급을 지난해보다 40%가량 늘리고 축산물은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경제단체 및 유통업체들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도 추진합니다. 설을 앞두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 2,637개소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농협 개통매장 및 대형마트와 연계해 과일과 축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전국 2,200여 개 농협 개통 매장에서는 설 명절 농수산물 대잔치를 개최해 농축산물 등 1,3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직거래 장터와 대형마트 등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주강회 등은 우수농식품 모음집을 회원사와 조합에 배포하고 홍보 및 판매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공회의소는 지자체와 함께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업계하고 경제단체들과 협력해서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태풍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있었고 농민들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 반 4,110여 명을 투입해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축산물 등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 양곡 표시 등을 일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산림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무역 분쟁 속에서도 신선 농산물 수출의 약진으로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을 주력으로 신남방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최초로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8년 69억 3천만 달러보다 1.5% 오른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2018년보다 8.4% 증가한 13억 8,2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통 효자 품목인 인삼과 김치가 각각 2억 달러와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제 몫을 한 가운데 포도, 딸기, 양파의 선전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수출 단가가 높은 샤인머스켓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2018년보다 수출액이 64.3% 늘어난 2,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딸기는 수출 주력 품종인 매향 외에 킹스베리, 죽향, 설향 등이 가세하며 수출액이 2018년보다 14.7% 증가했고 양파는 과잉 생산분 해소 목적으로 수출돼 2018년보다 무려 1,490% 급증한 1,67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가운데서도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14억 2,700만 달러로 2018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수출 목표로 세웠던 77억 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최근 수출 성장세가 더딘 데다 올해도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가 시급히 농식품 분야 수출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수출 의존도도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신남방 지역, 베트남을 비롯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 기반을 만드는 것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딸기라든지 포도라든지 가공품 중에서는 떡볶이 같은 쌀 가공품 같은 것들도 떠오르는 스타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도 올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출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신남방 초기 진출 시 고급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와 포장 전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신북방에선 장거리 수출 물량을 규모화하고 극동 지역의 정기 선박을 운항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요즘은 농산물도 기능성 시대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수익 창출에도 효과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능성 식품 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 적용 전 시험과 인체 적용 시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는 지원 품목의 과학적 역사적 우수성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성과 활용도 및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원받는 기능성 소재를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는 업체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발효 울금과 무화과, 오미자 추출물, 참당귀 등 국내산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 등록 12건을 비롯해 50건의 특허 등록, 35건의 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은 약 3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1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품질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식품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산 기능성 소재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도입에 대비해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임상 실험을 통해 국내 주요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식품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도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작업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농민교육에 적극 참여해 과수화상병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수 농식품업체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TV 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NS 홈쇼핑과 함께 시군에서 추천한 도내 우수 농식품업체 74곳에 대한 제품 선정 품평회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합니다. 품평회 신청 제품은 여수 검은도 해풍쑥떡, 키조개 관자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TV 홈쇼핑 방송비로 개소당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품평회를 거쳐 4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TV 홈쇼핑 방송 판매에 업체 20곳을 지원해 4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보조 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비 193억 원, 소나무 이동 단속 초소 운영비 1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비 9천만 원, 예찰 방제단 운영비 34억 원과 도비 보조 사업 7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압축 방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시설 원예 실증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신품종 CF 옐로 젤리와 CF 젤리에 대한 재배 실증 시험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은 젤리 토마토 두 품종에 대한 생육 특성을 공유하고 도내 재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 농기원은 향후 제주 시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젤리 토마토를 납품해 소비자 반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품종 젤리 토마토 재배 기술을 적립 분석해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정부가 농촌의 젊은 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창업농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도 이런 청년농 육성 정책의 하나로 올해는 그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 청년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장학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1, 4학년까지의 농대생을 대상으로 했던 농림축산식품 분야 후계 장학금을 농식품 인재 장학금과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으로 구분한 건데요. 먼저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을 농대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생으로 좁혔습니다. 대신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2학기 처음 도입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에 영농 또는 농식품 분야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최장 4학기까지 지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학기당 25시간의 의무 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졸업 후엔 장학금 수혜 횟수의 6개월을 곱한 기간만큼 영농이나 농촌 소재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2학기 첫 시행 당시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81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농대생이 아니더라도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대생만이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기존의 500명에서 300명이 더 늘어난 학기당 800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농업농촌 분야로의 진출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농대생 600명, 비농업 전공 대학생은 200명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기술의 발전과 정부 정책 지원으로 농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청년 창업농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농 사업은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서가 붙은 만큼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도 그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농 정책,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자금 지원만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 수렴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